구의 일단원 옷 한 벌로 세상 보기라는 작품. 들어가기 전에 생각 열기 잠깐만 봐봐. 여기 그림 봐봐. 다음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표현하려 한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랬어. 자, 어떤 작가가 예술가가 사진 작가인 것 같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꽃을 꺾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 밑에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피해는 도외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 또는 생명과 같은 대상의 본질은 외면하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중요시 여겨. 이런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면서까지 자극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일부 언론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알아두기 여기도 좀 꼼꼼하게 보자. 알아두기에서 일단 1번은 너희들이 각자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 이쪽. 여기도 잠깐만 볼까?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독서. 독서는 그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글을 읽으며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고 배경 지식과 이전의 독서 경험을 활용해서 읽는 중에 떠오른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거친대. 자, 이렇게 글을 읽고 나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자, 이게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9단원의 제목이, 큰 단원의 제목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 이거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 다양한 글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 자, 이제 좀 체크를 해보자.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공감하는 점, 그렇지 않은 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글의 내용을 유연한 사고로 바라보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조직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러한 방법으로 글을 읽으면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릴 수 있어. 다시 정리해보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글을 읽는 방법. 적극적으로. 첫 번째가 비판적인 관점. 글쓴이의 생각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내용을 유연한 사고로. 비판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연한 사고로 바라봐야 돼. 자신의 관점에서 재조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단순히 이해하는 거 그 수준을 넘어서 글쓴이의 생각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만한 창의적인 방안을 떠올릴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 바로 가보자. 옷 한 벌로 세상 보기라는 논설문에 대해서 할 거야. 논설문. 교과서에 이 글은 옷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여기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본 논설문. 우리 지금 논설문이다. 논설문.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논설문은. 논설문. 논설문의 목적은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다시 한 번만. 논설문의 목적은 뭐야? 설득. 설명문의 목적은 뭐야? 이해. 헷갈리면 안 돼. 설명문은 이해. 논설문은 설득. 자, 이제 바로 가보자. 우리 지금 논설문 할 거야. 논설문. 들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한번 볼까? 논설문. 현대사회의 빠른 옷 소비 현상에 대해서 볼 거야. 사회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례, 객관적인 자료 제시했어. 그러면 신뢰성이 높아지거든.
일상 속의 현상에서 사회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거지.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의 필요성, 이게 주제인 거야. 논설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 작품은 비판적이고. 이제 바로 보자. 이 글은 이 논설문은 특히나 이 글은 구조를 잘 파악해야 돼.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구조. 자, 처음에는 서론 부분에서는 근데 구조가 아주 깔끔해. 서론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거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문제. 여기 좀 다시. 여기는 넘어갔네. 처음에는 문제 제기.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할 거야.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할 거야. 원인도 찾았고 문제점도 찾았으면 이제는 뭘 찾아야 돼? 원인을 알았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이런 구조야. 너희가 화작에서 많이 봤던 그런 구조야. 아주 훌륭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구조라는 거. 자, 이제 첫 번째 단락 서론 부분이야. 어제 입었던 옷이 오늘 입은 옷에 밀려나고 오늘 입은 옷은 다시 내일 입을 옷에 밀려난다. 대꾸법, 연세법 쓰였어. 유행에 민감한 의류시장의 속성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지. 우리가 유행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연속된 과정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은 유행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 거의 매일 새로운 옷이 쏟아져 나오고 온갖 광고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유행을 따르라고 유혹한다. 의인법도 있고. 하지만 논설문은 이런 괄호 넣기 조심해야 돼. 접속어 괄호 넣기. 새 옷을 입는 즐거움도 잠시, 유행은 어느새 바뀌고 또 몇 번 입지도 않은 옷은 더 이상 입지 못할 옷이 되어버려진다. 미국에서 발간한 한 잡지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의 사례 보여줄 거야. 외국의 사례. 2010년대 들어 미국인이 구입한 옷은 1980년대와 비교했을 때 5배나 더 많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게 옷 구매 횟수와 구매량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다음에 색깔 별표. 자, 문제 제기 들어갈 거야.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을 통해서 이어질 내용 제시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다? 문제 제기. 문제 제기. 옷 소비에 관한 문제 제기한 거야. 소비자가 이렇게 많은 옷을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뭘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 질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거야. 자, 이제 본론에서는 이 원인에 대해서 밝힐 거야. 일단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 이거에 대해서 말할 거야. 자, 이제 색깔 주고 별표해봐. 이 원인을 2가지로 밝힐 거야. 원인.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을 2가지로. 첫 번째는 가격 경쟁.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 2가지 밝힐 거야. 첫 번째는 의류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 경쟁. 첫 번째 가격 경쟁, 색깔 별표. 자, 옷 소비가 증가하는 원인 첫 번째가 뭐라고? 가격 경쟁. 그러고 이제 예시를 들어준다. 예시. A기업이 청바지 한 벌을 5만 원에 시장에 내놓았는데 5만 원. B기업에서 같은 품질의 청바지를 5천 원 싸게 판다면 소비자는 A기업보다는 B기업의 청바지를 살 것이다. 그치. 가격 경쟁에서 이미 A기업은 밀리네. 졌네. 의류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출 것인가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괄호 넣기.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의류산업이 대표적인 노동집약 산업이야. 노동집약 산업 옆에 나오지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의류산업은 제품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해. 전체 생산 비용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따라서 괄호 넣기. 제품 가격을 낮추려면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많은 의류 업체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곳,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거지. 우리가 입은 옷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보면 많은 옷이 이들 나라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옛날에는 주로 우리 차이나 많았잖아. 중국 많았잖아.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도 경쟁.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가격 경쟁. 두 번째는 속도 경쟁. 자, 요 단락은 이제 속도 경쟁에 대한 얘기야. 가격이 싼데도 최신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속도야, 속도. 속도 싸움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유행을 반영한 옷을 만들어 가게에 전시하기까지는 6개월가량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 그런데 최신 유행을 반영한 제품을 시장에 빨리 내놓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해. 그러다 보니 몇몇 의류 업체는 그 기간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도가 낮은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그러면서 제작 기간을 줄이는 거지. 가능한 온갖 운송 방법을 사용해서 시간도 단축해. 자, 그 결과 괄호 넣기. 현재는 전에는 6개월가량 걸리던 게 지금은 2주 만에 제품을 생산해서 선보이는 의류 업체까지 등장하였다. 가격, 속도 경쟁 이해되겠지? 첫 번째는 가격 경쟁, 두 번째는 속도 경쟁. 우리 최근에 컬리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이런 속도 경쟁, 당일 배송, 도서도 마찬가지잖아. 알라딘도 마찬가지고 예스24도 마찬가지고 거의 막 당일 배송 이런 거 속도 경쟁.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어. 옷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 첫 번째는 가격 경쟁, 두 번째는 속도 경쟁. 자, 이제 그 다음에 본론 2로 갈 거야. 신상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파는 거. 이제 하나의 사업 전략으로 자리 잡았고, 이 전략 빨리 만들고 가격은 싸게, 가격 경쟁과 속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 전략 선택한 많은 의류 업체가 승승장구 걸어놓기 뜻풀이 다 알아야 돼 하고 있다. 이런 놀랄만한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열렬한 호응이다. 최신 유행을 반영한 옷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된 소비자는 이러한 옷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게 된 의류업체도 한바구음을 짓는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과연 반가워만 할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라는 거를 알려주네. 자,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야. 문제점. 우선 디자인이 도용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디자인이 도용, 색깔 별표. 첫 번째 디자인 도용. 우리 아까 문제점. 우리가 옷을 조금 쉽게 소비하는 것의 그 문제점을 하나, 둘, 세 가지로 이야기할 거야. 자, 이제 다시 하나, 둘, 셋. 첫 번째가 디자인 도용.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 첫 번째, 디자인 도용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대. 일부 의류업체는 옷을 빠르게 생산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옷을 디자인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 하지만 새로운 옷은 계속 제작해야 하니 결국 이런 업체는 남의 디자인을 도용해서
불법 복제품을 만드는 거지. 실제로 세계적인 규모의 한 의류 업체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 들어갈 거야. 디자인 도용 혐의로 50번 넘게 고발당했고 이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수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응? 왜지? 자, 디자인 도용으로 별표. 디자인 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보다 더 커. 그래서 그래. 자, 여기 별표. 첫 번째, 디자인 도용이야. 옷을 쉽게 소비하는 것의 문제점 첫 번째가 디자인 도용. 디자인 도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작 디자이너는 지적재산권 소송을 걸기도 해. 원작 디자이너는. 그런데 디자인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소송의 경우 창조와 모방의 경계가 모호해. 그래서 과정이 길고 복잡해. 게다가 소송에 드는 비용은 또 어떻고 만만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디자이너도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 도용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는 디자이너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지. 부정적인 영향.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두 번째 색깔 별표. 환경오염. 자, 두 번째 문제점 환경오염. 첫 번째 디자인이 도용돼. 문제점 얘기하고 있어 우리. 이 문제점. 두 번째는 환경이 오염. 환경오염. 자, 그린피스는 그린피스의 2016년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출처를 밝혔네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혔어. 한 해에 생산되는 의류의 양은 약 800억 점이다.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75억 명 남짓이니 한 사람당 10점 이상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그중 4분의 3, 즉 600억 점의 의류는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된대. 다 쓰레기야. 옷의 원재료인 직물은 한 해에 약 40만 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한 거야. 생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토를 4번 덮을 수 있는 넓이래. 우리나라 국토를 4번 덮을 수 있는 넓이래. 그중 생산 과정에서 버려지는 직물의 양은 약 6만 제곱킬로미터래. 제주도를 약 32번 덮을 수 있는 넓이래. 쉽게 설명했지? 지금 이 한 해 생산되고 폐기되는 의류, 그런 직물의 양을 알기 쉽게 막 제주도 이야기하면서 비유하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버려지는 옷과 직물 중 5%는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매립해도 좀처럼 썩지 않아. 그리고 태우면 유해 물질을 내뿜어서 환경오염을 가속화한다. 환경오염.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이 오염된다. 자원의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이 심각하대. 대표적인 천연 섬유 재료인 면화는 전 세계 경작지의 2.5%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살충제 양이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16%에 달한다. 작물로서는 단위 면적당 살충제 사용량이 최고래. 면화 생산이 최고래. 그 환경오염이 엄청나네. 그 다음에 맹독성 살충제는 토양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타고 강으로 흘러들어가 동식물을 병들게 한대. 동물들, 식물들 병들게 한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버리는 과정에서 자연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자, 지금까지는 환경오염, 문제점 두 번째 환경오염. 아까 첫 번째는 디자인 도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 못지않게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 세 번째, 노동력 착취. 노동력 착취를 보여주는 거야. 많은 의류업체가 제품 제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 시간당 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다. 그치? 인건비 줄이려고.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옷을 만들고 수출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 약 400만 명의 노동자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일부 의류업체는 옷을 더 빨리,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들 공장의 납품 기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야.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는 어떻게 해? 노동을 강요당하는 거지. 시간도 빼앗기고, 쉬는 시간도 빼앗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야. 부당한 대우를. 이런 환경에서 노동자가 일하고 받는 임금은 2014년 기준으로 한 달에 7만 원 남짓이래. 한 달에 7만 원 남짓. 자, 지금 우리 세 번째 문제점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소비자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싼 옷을 만들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는 악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싼 가격으로 경쟁하는 옷, 더 빠르게 유행을 따라가는 옷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여기까지가 본론 두 번째. 본론 첫 번째에서는 우리 아까 증가 원인에 대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본론 두 번째에서는 문제점, 쉽고 빠른 옷 소비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자, 이제 넘겨서 이제 본론 세 번째 갈 거야. 아니, 결론 갈 거야. 결론에서는 해결 방안 이야기할 거야. 해결 방안. 잠깐만, 여기까지 같이 지워줬네. 해결 방안.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면 안 돼. 잠깐만요. 자, 이제 보자. 마지막 결론, 해결 방안. 아까 우리 처음에는 문제 제기했어.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지금 원인 두 가지 말했고, 가격 경쟁이랑 속도 경쟁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점 세 가지로 디자인 도용, 환경 오염, 노동력 착취 세 가지 문제점 말했고, 그럼 이제 해결 방안을 이야기해줘야지. 의류업체는 이윤을 내는데 열중하고 소비자는 유행을 쫓아 옷을 구매하다 보니 기업 윤리나 소비 윤리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별표, 색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 방안.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옷을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돼. 이게 첫 번째 해결 방안이야. 불필요한 옷 사지 마. 이거야. 과도하게 옷 소비하지 마. 필요 이상으로 옷을 여러 번 산 적은 없는지, 일회용품처럼 옷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린 적은 없는지, 우리의 소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옷을 일회용품이 아니라 필수품. 일회용품이 아니야. 옷은 필수품이야. 라고 인식해야 과도하게 옷을 소비하지 않을 거다. 이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색깔 별표. 내가 입는 옷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관심을 기울여라. 두 번째 해결 방안.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기업의 노동력 착취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지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옷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면 소비자는 해당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은 옷의 정보에 관심을 가지래. 첫 번째는 과도하게 옷 소비하지 않는 거야. 이게 해결 방안이야. 자, 첫 번째는 옷 소비 과도하게 하면 안 돼. 과도하게 옷 소비하지 않기. 두 번째는 옷의 정보에 관심 기울여라. 세 번째, 옷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이를 고려하여 옷을 소비해야 한다. 세 번째 색깔 별표. 세 번째, 자, 바로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공정한 과정. 공정한 과정을 거쳐 옷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비싸. 조심해, 비싸. 이러한 옷들은 비싸. 당연히 그 비용은 옷 가격에 반영돼. 옷이 더 비싸지는 것이다. 하지만 옷의 싼 가격을 매기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그 가격 역시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세 번째 해결 방안.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옷을 소비하라고. 자, 세 번째, 공정한 옷이 비싸더라도 공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옷을 소비하라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일일이 옷의 정보를 확인하고 생산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번거로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것인지 결정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여기 다색깔 별표. 색깔 별표 중요. 우리의 작은 선택은 전 세계 의류 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나아가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를 깨닫고 공존과 공존, 상생, 아주 중요. 색깔 왕별, 공존과 상생, 아주 매우 많이 중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를 실천해야 할 때다. 중요. 여기도 글쓴이가 말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옷 입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별표. 과도한 옷 소비가 일으키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당한 옷 소비를 함으로써 의류 산업과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은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구의 환경까지 공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를 의미한다. 자, 이제 결론까지 끝했어. 결론까지 마무리 졌어. 학습활동 간략하게만 보자. 학습활동에서 문제 상황 그리고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자. 자, 문제 상황. 현재 문제 상황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옷을 너무 쉽게 사고 쉽게 버려. 이게 문제 상황이야.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우리 삶에 미친 영향. 처음에는 디자인 도용 측면. 자, 문제점 얘기하는 거야. 문제점. 첫 번째는 디자인 도용 측면. 두 번째는 환경 오염 측면. 세 번째는 노동력 착취 측면에서 세 가지로 바라봤어. 여기 다 별표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 문제 제기했고, 문제 상황 보여줬고, 문제점 보여줬고, 해결 방안 우리가 아까 찾은 세 가지. 옷을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불필요하게 소비하지 않아야 돼. 옷에 대한 정보 확인하고 사야 돼. 공정한 과정 거친 옷 사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목표 학습에서 여기는 간략하게만 보자. 문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자. 나는 이 문제에 공감한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사람들이 쉽게 사고 버리는 것을 자원 낭비라고 생각했대.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거나 노동자의 삶과도 관련이 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2번에 1번, 이 글에서 의문이 든다거나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써보자. 자, 원작 디자이너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이유, 과연 값싼 옷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구조 때문일까? 아니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 그 시간에 비해서 옷의 순환 기간은 너무 짧아.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싶은 것, 아니면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읽어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옷 단벌로 세상 보기라는 논설문을 마무리한 거야. 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여기 학습 활동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마무리할게.